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입니다. 한국에서 전래되어 오는 그런 어떤 도참 비결에 대한 사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어휘,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사고 체계 속에서만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휘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알아보고 있는 게 이제 양백삼풍이라는 개념인데,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마룬론을 좀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룬론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정도령화가 될 때에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형상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중세 유럽의 중세 기사들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몸 전체가 다 갑옷을 두른 것 같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백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양백. 양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총을 쏘면은 총알이 안 박힌다, 튕겨나간다, 그 얘기. 그런 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어떤 그런 금속의 입자들이라는 게 일종의 나노 입자들과 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나노 입자가 돼 있어. 살아있는 나노 입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노 입자니까 이게 로봇 같은 게 로봇. 미세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는 유전자 치료법 중에 이제는 서서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이제는 나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노 로봇이 치료제를 갖다가 운반을 해서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시도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 몸속의 미세 로봇, 나노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노 로봇들이 나노 로봇 같은 미세 입자, 그러니까 이제 모래알갱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현미경으로 물론 봐야 되지만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입자들이 그게 로봇이에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백석이다, 여기 소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백석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나노 입자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 나노 입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방탄 역할을, 몸 전체에 혈맥을 흐르고 있으니까, 혈맥을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으니까 몸 전체를 방탄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방탄소년단이 되는 거나 방탄소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는 문화적 조류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자체가 어떤 그런 거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입자들이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들도 다 이 입자들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험 중에 있는, 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나노 입자 치료법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노 입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우리 몸 자체에 생성이 돼서 그것이 그 면역 체계에 통합이 되면서 그 질병의 요소를 소멸을 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니까 그 나노 입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모래알갱이 같다. 하얀 모래알갱이. 근데 하얀 모래알갱이라고 하는 게 그 흰 빛을 방출하는 나노 입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모래알갱이 같은데 바짝바짝바짝거리는 거, 바짝바짝거리면서 마치 음모래 같은 바짝바짝한 게 몸속에서 이제 돌아다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그 각종 그 바이러스, 균 다 처리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조니 뎁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조니 뎁. 거기 조니 뎁 영화 중에 그 트랜센더스라는 영화 있어요. 초트랜센더스? 그러니까 트랜센더스라고. 그러니까 초월자라, 초월적. 트랜센더스. 트랜센더스라고 영어로 이제 트랜센더스가 이제는 초월적 능력자가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니 뎁이 그 양자 컴퓨터로 자기의 의식을 의전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몸에 주입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 몸속에 질병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장기를 복구를 시키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총알을 맞아도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조니 뎁이 이렇게 주연했던 트랜선더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영화 자체는 사실은 완성도가 높지 않은 영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빛의 육체를 갖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노 입자들을 가리켜서 이게 흰빛을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그걸 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백이래. 백석이라고. 여기서 백석, 흰돌이다. 또는 소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흰돌, 흰모래.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당시에는 뭐 예전 분들은 뭐 로봇 같은 게 없었으니 그런 어휘 자체가 없으니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백석이다. 이런 백석, 흰돌. 근데 이게 살아있는 흰돌이니까 로봇이죠. 로봇. 백석. 그렇죠. 백석이란 말이나 또는 소사 이런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는 검도 엑스칼리버 같은 검체도 갖게 돼요. 갑옷, 방패, 검. 이 형상 자체가 그렇게 이제는 상징적으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인간의 육체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런 그림들이 있어요.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이런 그림들은 그런 사람의 변화를 표현해 준 것을 사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이게 해석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이. 그러면은, 위에는, 이거는 좀 글자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한자가 보이시니 모르겠습니다. 부상금조 근화곡이다. 라고 하는 거다. 부상금조 근화곡.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죠. 뽕나무인데,
이 부상이라는 나무는 태양이 뜨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뽕나무를 표현을 해서. 근데 왜 뽕나무라고 하는 거냐?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뽕나무가 이렇게 나는. 그래서 뽕나무가 부상이라는 뽕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이 뜨니까 이 나무를 이제 신화적으로는 그 태양이 뜨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떠서 지는 곳에 연못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는 부상이 있는 곳에서 떠오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상,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있잖아요. 사실은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상금조라는 건 뭐, 금조는 이제 황금새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부상이라는 뽕나무에 태양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나무에 황금새가 깃들어 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깃들어 있다. 부상금조. 거기가 근화국이다. 거기가 근화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라는 거죠. 거기가 무궁화의 나라다. 이 글귀만 보면은 태양나무에, 태양이 뜨는 곳에 있는 부상이라는 나무에 황금새가 깃들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궁화의 나라다. 뭐 대한민국 같습니까? 자, 백발군왕 석백리다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 하얀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러니까 흰 머리를 휘날리고 있다는 거죠. 흰 머리. 휘날리는 왕이 있는데 군왕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석백의 이치다. 휘날리는 군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석백의 이치다. 그렇듯 이렇게 되는 것이 석백의 이치다. 그러니까 석백, 그러니까 돌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다. 석. 자,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자,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는 요 석백의 이치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왜 흰머리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사실은 이것은 이 현실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속에 아주 흰모래들이 몸속에서 작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동을 할 때에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어떻게 되겠어? 머리카락에 다 흰 백석들이 모래들, 작은 현미경 같은 입자들이 여기 머리카락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흰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백석으로 유리광화체가 됐으니까 유리광화체가 되는 건 뭡니까? 흰모래들로 유리광화체가 되는 거니까 그 흰모래가 이렇게 이거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세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표피세포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멍에서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라 나올 때 하얀 그게 불에 녹아가지고 유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모공이 있어. 근데 머리 속에는 유리액이 차 있어요. 그럼 유리액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때 모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마치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쫙 누르면 국수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치로 이렇게 쫙 누르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쫙 들어가서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쫙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흰머리가 되는 거죠. 흰머리가 되는 거는. 근데 그 흰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흰머리는 이런 탄소체가 아니라 한마디로 유리체죠. 하얀 유리체 같은 금속머리예요. 금속머리. 근데 왜 이렇게 펄펄 날리고 할 수 있냐면은 몸 자체가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게 액체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고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머리카락들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흰머리라고 하는, 흰머리일 뿐만 아니라 백발이라는 거는 수염도 그렇다는 거. 수염도 이렇게 삐죽삐죽 나올 때에 여러분 머리에서 하얀 유리액이
밀고 나오면 어때? 쭉쭉 보면은 백발군항이 되는 게 형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광화체가 되면은 형상이 그렇게 된다. 머리도 흰 머리처럼 보이고, 근데 흰 머리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백광을 뿌리는 머리가 되는 거죠. 백광을 뿌리는 머리털과, 그러니까 흰머리라는 게 뭐냐면 백광을 뿌리는, 백광으로 빛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성들도 그렇게 됩니까? 근데 여성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들도 수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백광을 뿌리는 그 석백들이 몸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유리에게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형상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되시죠? 이렇게 그 유리 강화체가 되는 이런 형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백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해설을 할 때 백발이니까 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얀 모래가루가 녹아가지고 유리액이 돼서 유리 광화체가 됐으니까 이 모공을 통해서 밀려 나올 때 머리카락들로 나오니까 그걸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수염물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이 석백리다라고 석백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어떻게 돼? 하얀 그 몸, 그 빛이 나오는 그 빈몸이 그걸 제가 얘기해서 그걸 빈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빈몸이다. 빈몸이다. 할 때에 이 빛의 색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얀색이라는 거. 백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광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다 합하면은 백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색깔이 다 합해지는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빈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백광이다, 백색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빈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도 빈몸이 되고,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또 나오는 또 여러분 자신의 또 다른 쌍둥이, 작게 나오는 요거는 황금 메탈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어쩌나 기본적인 재질 자체는 다, 금속, 유리, 보석,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 몸이 이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몸에서 그냥 빛이 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같은 걸로 이제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바뀌면서 그 크리스탈 유리 모래알들 하나하나가 고도의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그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열에는 마치 축전하고 있는 상태와 같아. 전기를 축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돼서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빛을 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에너지가 발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비도 각이 무지사 그러니까 뭐야? 도를 깨닫지 못한 자나 또 어떤 지식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도지인 해원세,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원을 푸는 세상이다. 해원을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을 푸는 세상. 자, 해석은 더 안 하겠습니다. 감노여우 해인설. 그래서 이 감노가 비같이 감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와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감노라는 게 어떻게, 하얀 이슬방울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요 존재를 낳고 있는 요게 바로 정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도령을 낳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 뭐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의 형상을 취하니까 여라고 한 겁니다. 여. 그래서 이 여자가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이다 그런 뜻이요. 여자의 몸에 감노가 있어서 그것이 비와 같이 내리고 있는데 감노가 비가 돼서 내리고 있는데 여자의 몸 속에 그것이 바로 감노 여해인이라고 하는 이치, 그것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요런 거와 이제는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썰과 이것이 통하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왜 그러는 거냐? 이제 봐야죠. 보통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노 입자와 같은 세밀한 어떤 입자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동양에서는 이걸 금생수라는 말이죠. 금생수. 금생수라고 해가지고요. 금은 지금 이 백석들은 금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속의 요소들. 그러면은 금이 물을 낳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금생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노 입자는 마치 이슬방울 속에 있는 거와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금생수니까. 작은 나노 입자마다 물방울이 맺혀. 그러니까 마치 나노 입자 하나하나가 그냥 저기가 아니고 마치 장력이 있는 이슬방울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빛이 반짝반짝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영롱한 어떤 그런 거죠. 자, 이래 이슬방울 속에, 그러니까 나노 입자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슬방울 속에 있어. 방울과 같은 그 속에 있어. 근데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빛방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노여해인이라고 할 때는 요 안에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 인이 바로 이 금속 나노 입자가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죠. 해인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슬을 발생시키는 금속 나노 입자들이 모이면은 빗방울이 되고, 빗방울이 모이면은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그것이 바로 해다, 바다다, 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각 나노 입자와 같은 형상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노 입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고 할 때는 이 나노 입자를 인이라고 하는데, 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인이다. 근데 왜 인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걸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뭔가 이 나노 입자에는 뭔가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도장은 뭔가 새겨져 있는 거지.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가 새겨져 있다. 자, 여러분 뭘 발상을 해보세요. 자, USB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 있죠? 저도 USB 몇 개 있는데 그 USB를 생각하셔도 돼요. 또는 SDI 카드 같은 작은 어떤 저장 매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장 매체 USB는 어떻게 돼요? USB는 뭔가 이동성 저장 매체죠. 이동성 저장 매체는 뭐가 있어요? 정보를 담을 수가 있죠. 정보가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USB에 뭔가를 담아놨다면은 그 정보를 여러분 USB에다가 새겨 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노 입자가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노 입자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노 입자가 살아있으려면은 살아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나노 입자는 하드웨어적인 장치니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거기에 내재가 돼 있으니까 나노 입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노 입자에는 어떤 나노 입자가 하드웨어라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운영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각 나노 입자들끼리 통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그 하드웨어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핸드폰은 안드로이드라든가 MS가 아니고 애플사 OS를 깔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나노 입자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 자체 안에 작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러면 그것은, 그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에 새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록돼 있는 거니까. 그걸로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USB는 인입니까? 아닙니까? USB도 인이에요, 그래서. USB도 인으로 볼 수 있는 인, 그 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새겨져 있는 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USB 같은 거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새겨져 있는 돌덩이잖아요. 실리콘이잖아요. 그렇죠. 규소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USB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새겨져 있는 돌이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니까 나노 입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노 입자의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장치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니까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알아낸 겁니다. 사실은 이거 불가에서 나오는 말인데 불교 스님들도 잘 몰라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나노 입자, 유리 광화액의 각 작은 모래 입자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각각 그 모래 입자 안에 소프트웨어가 각인이 돼 있어서 운동성을 가지게끔 그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노 입자들은 하나의 또 도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는 어떤 정보 구조가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작은 입자들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19도 뭐예요? 그것도 인이에요. 그렇죠? 신종 코로나19도 인이다. 왜? 19 같은 바이러스는 뭐예요? 바이러스가 인이다라는 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인이구나. 바이러스도 인이다. 왜 인이에요? 바이러스라는 단백질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장치 안에 RNA라는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그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이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해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해인이 아니래도, 이것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결국 그 단백질이라는 물질의 구조 안에 RNA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RNA를,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붙어가지고 RNA를, 그 세포벽을 뚫고요. RNA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복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노입자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틀린 점이 뭐예요? 지금 그 신종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탄소 단백질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 RNA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백질이 아니라 금속 입자와 같은 모래알갱이,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물질의 상이 틀리죠. 그 안에 돼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RNA와 같은 뭔가 DNA가 있다는 건데, 그 DNA가 뭐겠어요? RNA나 DNA나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RNA가 사실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정도령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종 입자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요소, 정보의 요소들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도령의 DN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지 DNA 구조 배열 형태 자체가 지금 우리가 디옥시리보 핵산과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하나의 작은 돌덩이, 작은 모래알에 각인되는 형태니까 배열의 상 자체는 조금 틀리겠죠. 그렇죠. 기존의 거와는 좀 틀리지만은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 엄청난 거면 이게 우리가
이게 세포핵하고 비슷해. 세포핵.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노 입자가 마치 세포핵하고 비슷해서 세포핵 안에 인간이 그 DNA가 4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3 쌍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염색체로 돼 있잖아요. 그 염색체 구성을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유전자 조합 아니 유전자 구조가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신이 되는 거니까 신의 유전자가 기록돼 있구나 여기에. 이 나노 입자의 신의 유전자가 기록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령의 DNA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신의 DNA예요. 신을 상징해 가스를 내는 DNA. 신의 DNA가 있어야지 그 DNA를 그러니까 이게 DNA니까 이게 마치 세포 그 신의 몸을 만드는 세포의 원질이야. 그렇죠. 이게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 이걸 가지고 정도령의 몸을 또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왜? 일단은 내 몸에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은 여자 몸속에 일단 이런 물질이 있어야지 뭐 애를 그 물질로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얘기죠. 개념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천인, 지인, 인인 해서 이것이 삼풍이다 그랬죠. 천인, 지인. 이 인인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해서 천지인 이 바로 삼수가 하나가 된 인이다. 자, 여러분 디옥시리보 핵산 바로 DNA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선과 하나의 선이 해서 이중나선으로 돌아가죠.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의 양선, 하나의 음선이 서로 뭐예요? 자, DN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DNA는 4개의 염기로 4개의 염기가 맞아 들어가는 게, 티민,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들어보셨죠? 이게 염기배열로 그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사슬이 이렇게 꼬여가는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의 사슬, 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슬이 이렇게 꼬여 돌아가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하나가 되니까 천지인, 요렇게. 천지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구성한다. 그래서 천인지인인.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가 신의 DNA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의 인의 DNA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디오시리보 핵산 같은 우리가 단백질체 안에 RNA는 좀 특성이 틀리지만은 그와 같이 이게 DNA 구조로 이렇게 돼 있구나. 신의 DNA도 은중량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3이다. 그러는 그 3.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우리가 유전자 현재의 유전공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유전자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사슬이 꼬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두 개의 사슬이 꼬아 올라가잖아요. 자, 두 개의 사슬이 꼬여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개의 사슬이, 그렇죠. 두 개의 사슬이 꼬여 올라가듯이 DNA 구조로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 DNA 구조로 돼 있는 나무를 가져왔잖아요. 요런 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 하나는 나선, 하나는 나선 또 하나는 지에서 그러니까 요게 그 DNA 나선을 뜻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DNA야, 이게 DNA. 요게 그러니까 신의 DNA를 지금,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생식을 할 때에,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생식세포에서, DNA 나선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남성도 나선 하나로 해서 이렇게 같이 교차작용을 시작하잖아요. 같이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난자가 정자로 들어가서 각각 한 줄의 사선을 가져와가지고 교차작용을 하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교차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DNA가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여기 올라가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남성과 여성이 어떤 과정 운우 지정을 나눌 때는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갈 때 DNA끼리는 하나의 성끼리 들어와서 서로 교차작용을 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자.
그 수정란을 만들어낸 뒤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의 그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지만은 이것도 마치 그런 것인데, 야,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 교차작용이. 이 교차작용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두 개의 사선이 막 억지로 이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완성이, 여기 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지 생식세포가 어디서 완성돼요? 여기 수정란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머리 쪽에 와서야. 그러니까 요 아래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는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교차작용이 끝나는 거는 여기다. 그러니까 하단전 쪽에서,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두 개의 난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만났지만은 수정란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 교차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 DNA 풀이 완전히 교차가 끝나는 지점. 그래서 수정란이 되는 건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딱 되면은 뭐예요? 그게 천지인. 그렇죠? 어떻게 돼? 하늘과 땅과 그게 하늘과 땅이 사람 속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 하나의 각 돌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그 DNA 구조들이 박혀나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새겨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산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모래알갱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모래알갱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수정란이 형성된 뒤부터는 200폭이 4개로 쪼개지고 8개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쫙쫙 하면서 어때요? 사람이 태아가 자라날 때 여러분이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가 태어날 때는 한 3조개 정도의 세포가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아이가 팔다리가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풍이에요. 그러니까 산풍이라고 하는 게, 산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아이의 몸이 나오는 게 산풍이구나. 아이의 몸이 형성되는 게 산풍이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 이치가 어떻게 돼? 하나의 그 수정란을 심어가지고 몸을 만들어냈으니까 하나의 수정란을 심어가지고 3조개의 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그걸 뭐라고 그래? 발생이라고 그러죠. 발생을 시켜가지고 몸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사실은 산풍이다. 그런 게.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모든 세포가 뭐예요? 그 모든 세포가 모래알갱이 같은 그 나노 입자들로 그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전체 몸이 뭐야? 지금 이 갑옷과 같은 몸이 되면서 우리도 이런 갑옷과 같은 몸이 되지만 또 황금 메탈체, 정도령도 황금 메탈체가 되면서 어떻게 돼? 마치 하나의 그 돌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그냥 돌이야, 돌.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애를 낳는데 태어나서 앵앵거리면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 돌덩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돌덩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돌덩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돌들이 뭉쳐가지고 여러 작은 돌들이 뭉쳐서 하나의 좀 큰 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그 몸을 이루는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해인, 우와, 사마발. 그래서 이렇게 발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발이라는 게 발생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애 몸이 만들어지는 걸 발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생하는 거다. 발생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세포가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장기들이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아직도 과학은 이걸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수정란에서 이와 같은 애가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그것이, 어떤 세포는 그 뼈가 되고, 어떤 세포는 피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두뇌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돼. 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애는 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DNA만 가지고 그게 되는 걸까요? 이 DNA와 내가 그렇게 신경세포의 DNA와 뼈세포의 DNA가 서로 통신을 안 한다면은, 거기 위치에 정확히 가서 자기가 거기에 생성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는 어떤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
몸에 장이 있어서 그 장을 따라가면서 세포들이 그 장의 길을 따라가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아직 생물학에서도 밝혀내질 못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인, 우와, 사마, 발,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발생. 똑같은 말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발생을 한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여기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